아내는 10위안이 있으면 전부 나에게 쓸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그날에 나는 오히려 이혼하고 사라지기로 선택했다. 그녀에게 큰 빚을 남겼다.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아이를 두고 매일 동서남북으로 숨었다. 피곤하면 다리 밑에서 잤다. 배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졌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쁜 남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 5년 전에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내가 깨어났을 땐 이미 2년 반이 지나 있었다. 비록 병세는 조절되었지만 하지만 다음번 악화는 나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 후 나는 사람에게 아내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떠날 당시의 소식을 듣고 모녀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나를 매우 미워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들이 이미 평온한 삶을 깨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후에 3년 동안 나는 매일 고통 치료를 받았다. 남은 시간을 활용해 상업 제국을 세웠다. 내 비밀스러운 도움으로 현재 아내인 류루예는 최고의 인기 스타이다. 데뷔한 지 4년, 총 99곡을 발표했다. 모든 곡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오늘 전 대하의 유명한 음악인들, 심지어 마도시 시장도 자리에 앉아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 모였다. 류루옌의 100번째 노래가 오늘 발표된다. 하늘의 사랑을 받는 여인 류루옌은 4년 전 데뷔했다. 데뷔 전에는 마치 백지와 같이 깨끗했다. 오늘까지 팬들과 언론, 그녀의 이름이 류루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에서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 매번 큰 화제를 일으킨다. 한때 대하에서 해결되지 않은 10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녀는 발표회 현장에서 자신의 배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멀지 않은 곳의 작은 방 안에서 30대 초반의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화면 속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 남자는 바로 나이다. 류루옌을 가장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쁜 남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류루옌의 100번째 노래가 발표되는 날이다. 제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여기 와서 류루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나는 후회하며 눈을 감고 싶지 않다. 나는 손에 일기장을 들고 있다. 일기장에는 나쁜 남자 일기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이 나쁜 남자 일기에는 내가 류루옌을 알게 된 이후 모든 나쁜 남자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나의 수많은 약속도 담겨 있다. 나는 눈을 감기 전에 류루옌과의 모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다. 지금 병세가 악화되어 내 삶은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시터우가 내 등을 두드렸다. 누가 음악계에서 유명한 교주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일 줄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음악 교주란 말인가? 만약 류루옌 때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 이 교주가 존재해서는 안 됐다. 나는 시터우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정말 졸리다.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이다. 잠깐 깨어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 잘 것이다. 이제 사람들 역시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시터우는 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내 손의 일기를 자신의 손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방으로 밀어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발표회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에게 모든 유산을 류루옌에게 넘길 이유를 찾게 했다. 하지만 그는 류루옌에게 진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시터우는 평생 내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듣고 싶지 않았다. 기자회견 현장. 한 기자가 일어났다. 질문 있습니다. 류루옌, 당신은 100번째 노래가 발표될 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일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노래가 바로 이 이야기에 관한 것인가요? 이 새 노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미리 조금 알려줄 수 있나요? 류루옌이 미소 지었다. 감정을 추스르고 천천히 말했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후회와 노침입니다. 하하.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말 멋진 후회와 노침입니다. 류루옌 씨, 당신이 입에 담은 나쁜 남자를 포기한 것에 후회하나요? 아니면 그를 정말 잊어버렸나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다가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작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험난해 보였다.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은 느낌을 주었다. 류루옌은 찡그린 얼굴을 했다. 물론 나는 잊었다. 가끔 떠올리면 나는 창피함만 느낀다. 좋아. 남자는 시원하게 말했다. 그러면 류루옌 씨는 이 일기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남자는 시터우예요.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일기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쁜 남자 일기라는 4글자. 순간 무수한 플래시로 밝혀졌습니다.
류루에는 머리를 들어 그 책을 보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HS스러운 일기장이 충격이네요. 그녀는 이를 꽉 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이 일기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나쁜 남자 일기. 그 네 글자는 바로 그녀가 예전에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기를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류루엔이 물었습니다. 말투에는 뜻밖의 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그녀는 정말로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터우는 그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불꽃놀이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의 사라짐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온 하늘에 꽃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밤새 쉬지 않고 너를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해. 너는 별빛의 찬란함을 사랑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별은 너를 위해 빛나는 줄 몰랐어. 내가 말했어. 온 하늘의 별들. 너가 있어야 빛이 나. 시터우는 조용히 읽고 있었어. 매우 아름다운 두 문장이야. 또한 몽환적이야. 류루에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 그가 너를 오게 했니? 시터우가 웃으며. 내가 바라는 거니? 류루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시터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 만약 알고 싶다면? 그러면 옥상으로 가자. 그곳에서 너를 기다릴게. 시터우는 일을 마친 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 그는 류루엔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어. 그리고 류루엔은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서 있었어. 마음속에서 두렵고 긴장했어. 예추가 정말 위에 있니? 그녀는 올라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그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어. 하지만 오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류루엔, 가지마. 그녀가 너를 어떻게 상처 주었는지 잊었니? 류루엔의 가장 친한 친구. 현재 그녀의 매니저이기도 하다. 리네가 류루엔을 재촉하며 말했다. 이 세상에 류루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가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건 분명 리네일 것이다. 류루엔은 정신이 충격을 받았다. 리네의 말에 의해 5년간의 아픔이 갑자기 마음에 밀려왔다. 헤어진 지 5년 동안 너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류루엔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네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월월. 나 가야 돼. 그 나쁜 남자의 몰락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그를 심하게 조롱할 거야. 그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그에겐 오직 미움만 있어. 말이 끝나자 류루엔은 밖으로 나갔다. 뒤따르던 리네와 다른 사람들이 즉시 따라왔다. 발표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뒤를 따랐다. 그들은 모두 대샤 최고의 엘리트 언론인들이다.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류루엔이 앞장섰다. 가장 먼저 옥상으로 올라갔다. 처음에 눈앞의 장면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마치 멍해진 것처럼.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 몸에 비치는 수많은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내가 그녀와 함께 본 여러 영화의 편집본이었다. 그때는 가난했다. 노트북 한 대, 소파 하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기대어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다. 류루에는 눈물을 잘 흘렸다.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고통을 찾는 걸 좋아했다. 울고 나서 계속 그 부분으로 되돌아갔다. 다시 한번 울었다. 그때 너는 항상 그녀에게 작은 바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겹지도 않게 그녀와 함께 여러 번 봐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무지 울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전부로 나를 감동시키고 싶었어? 너는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구나. 류루에는 시터우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이 예추 때문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오직 그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웃긴가요? 5년 전에는 뭐 했나요? 내가 미치도록 너를 찾고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시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라이터로 땅에 놓인 불꽃놀이에 불을 붙였다. 큰 소리가 났다. 불꽃놀이가 활시 위에서 튕겨져 나온 화살처럼 하늘에서 피어났다. 순간적으로 온 하늘에 꽃비가 내렸다. 불꽃놀이가 고요한 밤하늘에서 터졌다. 화려한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점화된 불꽃놀이는 마치 신호와 같았다. 그것이 막 피어날 때, 막이 내리려는 순간 사람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었다. 크고 작음이 없는 수많은 소리가 바로 이어서 셀 수 없이 많은 불꽃놀이가 하늘로 날아갔다. 그들은 사방에서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온 밤하늘을 밝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어느 방향을 봐도 하늘은 꽃비로 가득했다. 이 순간 모던 마도는 엄청난 양의 불꽃놀이에 잠식당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불꽃놀이입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의 사랑인 것처럼 온 하늘이 연기처럼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점점 하늘에 5개의 큰 글자가 비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연기처럼
나는 너를 사랑해. 아주 진부한 5글자.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5글자가 나오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꽃놀이가 누구를 위해 피어나는 것인지. 류루엔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 없겠습니까? 그날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아름다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그가 그녀의 무심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가 그녀를 위해 도시 전체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꽃놀이가 계속됩니다. 갑자기 하늘에 또다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2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환각이 나타난 건가요? 오늘은 흐린 날이 아닌가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별이 나타났지? 아니요. 저건 별이 아니에요. 저건 수천 개의 풍등이에요. 동시에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별이 점점이 있는 착각을 줘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풍등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날려야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터우가 바라봤어요. 불꽃놀이와 풍등에 밝혀진 도시. 눈물이 갑자기 눈가를 맴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만 볼 수 있어요. 그는 그 이면의 슬픔을 보았어요. 이를 위해서 예추는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한 달 동안 바쁘게 움직였어요. 몇 번이나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작품을 볼 수 없었어요. 글씨가 변했어요. 누군가 외쳤어요. 류루엔이 고개를 들어요. 하늘에 5글자가 보였어요. 루엔, 사랑해요. 이미 분명한 의문문으로 변했어요. 류루엔, 너는 후회하니? 류루엔이 반응하기도 전에 옥상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음악이 떠올랐다. 류루엔이 뒤돌아보았다. 시터우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에게 다가갔다. 이 곡을 익숙하게 알고 있니? 류루엔이 마이크를 받아들였다.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어떻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 노래는 바로 그녀였다. 오늘 발표할 100번째 곡이다. 아쉽게도 너는 아니다. 류루엔은 과장하지 않았다. 바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물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슬픔이 강처럼 흐르듯 그녀의 저음과 어우러져 옥상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심지어 녹화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오늘 그들의 주요 목적을 잊어버렸다. 바로 이 새로운 노래를 위함이었다. 류루엔의 슬픈 목소리가 모든 구석을 가득 채웠다. 아쉽게도 너는 아니다.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있어줘. 한때 함께 걸었지만 잃어버린 그 길목. 고마워. 그게 너였어. 내 손을 잡아준. 그 부드러움을 다시 느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해했어. 이 노래가 왜 후회와 잘못인지. 사랑의 노래, 항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러움을 쉽게 적셔. 아쉽게도 너는 아니지만 너가 있어 고마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마지막 해석인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 대여름 단 하루 후 또 하나의 대표작이 태어났어. 박수 속에서 류루엔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울면서 노래를 마쳤어.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그를 끊임없이 찾고 있어. 한때 가장 익숙했던 모습.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지 분명히 물어보고 싶어. 그녀를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게 만든? 찾지 마. 그는 여기 없어. 시터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물론 류루엔의 당황한 모습을 봤어. 더 나아가 류루엔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저 더는 찾을 수 없어. 감동했나요? 아직 그를 사랑하나요? 시터우는 매우 담담하게 물었다. 류루엔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고 있다.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옛날에 정말 사랑했으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젊었을 때의 꿈이니까.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 옆에 있는 리널이 또 급해졌다. 류루엔, 그들의 말을 믿지 마. 내가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잊었니? 예추. 그는 그저 종벌레야. 이제 너가 뜨는구나. 이런 가짜 재주로 너를 감동시키려 해. 내가 정말로 그를 용서하면 그는 흡혈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완전히 망칠 거야. 리널의 말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 자연히 시터우의 귀에도 전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무지하고 자만한 녀석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런데 100명 중에는 항상 한두 명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다. 조금 나이가 많은 기자가 말했다. 그가 나쁜 남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기도 하다. 여러분은 오늘 밤의 불꽃놀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첸 노인이 물었다. 만약 잘못 보지 않았다면 오늘 발사된 불꽃놀이는 모두
마도 불꽃놀이 회사에서 생산한 최고급 불꽃놀이일 것이다. 단가는 4자리 수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발사된 시간까지 더하면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가격이 5억 이하일 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공명 등 비용을 포함하지도 않은 것이다. 인건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모든 비용이 아마 10억에 가까울 것이다. 10억. 현재 UNC의 몸값이 이렇게 많나요? 쉽게 10억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어를 할까요? 첸 노인이 계산을 마친 후 모두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들은 이 불꽃놀이가 분명 값어치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첸 노인이 정말 이 숫자를 말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거물급 인물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빌부터 살 수 있을까? 시터우는 여전히 류루엔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는 류루엔의 대답이 궁금했다. 류루엔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불꽃놀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시들게 마련이다. 과거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지 않니? 류루엔 씨. 당신은 예추 씨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랑을 말하는 그의 자격이 되는 건가요? 내가 말할게. 당신은 얼른 그 나쁜 놈을 꺼내라.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보장해. 리네는 듣자마자 당황했다. 이 몇 년 동안 류루엔은 어떻게 버텼을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러 번 스스로 마음 아프게 바라봤다. 두려움을 느끼며 바라봤다. 하지만 류루엔은 여전히 혼자서 이겨냈다. 지금 이 시터우라는 녀석, 사랑을 말할 면목이 있나? 그가 그런 자격이 있나? 시터우는 리네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류루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류루엔의 대답이 궁금했다. 그는 리네를 이해했다. 리네는 류루엔과 함께 5년을 보냈다. 류루엔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보았다. 자연스럽게 예추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하지만 시터우도 예추와 함께 5년을 보냈다. 그는 예추가 눈앞에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류루엔이 미워하는 것 외에 조금이라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비록 조금이라도 그는 예추가 한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낄 것이다. 류루엔은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시터우의 질문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을 약간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의 연예계 경험이 이미 그녀의 기분을 드러내지 않게 만들었다. 나에게는 예추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지나치는 사람 B다.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상태는 영원히 연락하지 않는 것이다. 시터우는 웃었다. 그는 갑자기 그의 형제를 위해 안타깝게 여겼다. 류루엔 씨, 사실 어떤 일들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잃었을 때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후회. 그를 위해 후회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평생 불가능하다. 류루엔이 강하게 말했다. 4년 전 여름시 아동병원. 류루엔. 리네가 갑자기 소리쳤다. 류루엔을 제지했다. 류루엔이 고개를 돌렸다. 손을 꼭 쥐었다.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리네. 우리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반드시 알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쁜 남자가 예전에 얼마나 HD였는지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현장은 매우 조용했다. 류루엔이 목을 가다듬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로 말했다. 이별 후 나는 미친 듯이 예추를 2번 찾았다. 첫 번째, 이별 2달 후였다. 그때 내가 임신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장이 술렁였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전체 방의 소음 속에서 여호와는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 후에 여호와는 계속 말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결과를 알았을 때 저는 미친 듯이 예추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어요. 비록 그의 아빠가 매우 무책임했지만 하지만 저는 예추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를 했어요.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친구들을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예추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는 분명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녀가 예추와 매우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남의 좋은 일을 방해한 거였구나. 나쁜 남자. 이 세상에 이렇게 역겨운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욕하기 시작했다. 류루엔이 계속 말했다.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는 알 자격도 없다.
결국 나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예추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나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나는 뱃속에 아이가 나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아이는 무죄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 아이 때문이기도 하다. 내 부모님은 나에게 완전히 실망하셨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리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와 과과는 이미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마음 아픔을 느낀다. 이 선생님, 류루엔이 시터우에게 말했다. 만약 예추가 진짜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진짜 무능하다면 아마도 내 미움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나에게 말해주다니. 그는 나를 웃게 하려고 10억을 썼다. 너는 지금 내 기분을 알고 있니? 나는 그저 구역질이 난다. HD 느낌이 든다. 그는 이렇게 능력 있다.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는 어디에 있지? 그는 능력이 있다. 그때 과거가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어디에 있지? 어떻게? 지금 화려한 세상에서 충분히 놀았다. 제비와 함께한 아내를 떠올렸니? 그가 자격이 될까? 이를 듣고 시터우는 사실을 모두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게 희귀병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걸 생각하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한계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 설명했다. 너와 방금 헤어졌을 때 예추는 사실 지금처럼 성공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설명은 너무 허무하게 들린다. 돈이 없다고. 단지 돈이 없다는 거잖아. 내 생각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루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아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예추도 아이의 아빠다. 그가 한때 과거에 대해 나에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시터우는 조금 초조해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두 번째 그를 찾았을 때는 어쨌지? 류루에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입가에 이를 악물고 있었다. 여전히 그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집이 없었다. 리뇌의 도움으로 아이는 겨우 무사히 태어났다. 하지만 태어나는 동시에 끔찍한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는 선천성 빈혈이다. 선천적으로 혈액량이 부족하다. 즉시 수혈이 필요하다. 검사를 거쳐 과거는 판다 혈액형이다. 병원에는 그런 혈액형이 없다. 나는 내 가족이 이런 희귀 혈액형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당시 과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녀라는 소위 아버지뿐이었다. 너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있니? 류루에는 약간 목이 메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절. 그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의사는 적합한 혈액이 없다면 그 과거는 아마도 48시간을 넘기지 못할 거야. 류루엔은 울음을 터뜨렸다. 리네가 뒤에서 류루엔을 살짝 안았다. 그의 등 뒤를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류루엔. 우리는 이미 고생 끝에 단맛을 봤어. 그렇지 않니? 류루엔은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리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는 이미 슬픔이 사라졌다. 대신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나는 예추를 찾느라 필사적이었다. 그가 가봤을 법한 모든 곳에 갔다. 그의 행방을 알 법한 모든 사람에게 물었다. 나는 심지어 부탁하러 갔다. 그와 함께 호텔에 묵었던 여자에게. 나는 다른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 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나는 무엇이든 줄 수 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 나는 그의 예전 회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 딸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 그가 어디에 있지? 류루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소리쳤다. 현장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막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직 산후조리 중인데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류루엔은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혔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에 병원이 갑자기 이런 혈액형을 구하지 않았다면 과거는 아마 이미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가 자격이 있나?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원래 이런 일은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말하게 되었다. 그에게 전해주길 바란 것뿐이다. 그가 내 삶에서 영원히 멀어지길 부탁한다. 나는 그가 필요 없다. 과거도 필요 없다. 그가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터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평온한 척하는 류루엔을 바라보았다.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을 느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릇된가? 누가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예추에게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그는 이 놀라운 소녀에게 분명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마도 그는 존재했을 것이다. 시터우가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펼쳤다. 2016년 5월 13일 밤으로 넘어갔다. 이 밤은 과거가 수술을 받았던 밤이다. 시터우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나는 지친 몸을 끌고
내 딸을 처음 보았다. 나는 예추라고 한다. 한없이 부족한 남자친구. 또한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 딸.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이 다 녹았다. 정말 작구나. 참 귀엽기도 하다. 혈연으로 연결된 느낌. 나도 모르게 너를 안고 싶어졌다. 하지만 상표 등록 기호. 내가 너를 안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의사가 나를 막았다. 그가 말했다. 너는 신이 선택한 사과야. 신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그래서 너는 태어날 때 너무 약했어. 어떤 세속적인 먼지에도 오염될 수 없었어. 정말 미운 신이야. 내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사실 그때 그 의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다. 아마 이것이 내 평생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일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 의사가 너의 아버지를 막았다. 너를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야.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니? 하지만 나는 괴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곧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내 혈액이 곧 너의 생애를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보호가 아닐까? 나는 모르겠어. 만약 미래에 너가 오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꼭 기억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글을 읽고 류루엔이 갑자기 소리쳤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과거에게 수혈한 사람은 결코 그일 리가 없어. 류루엔은 그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은 차갑고 무정한 CS예요.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딸의 목숨을 당신이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어느 쪽으로든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류루엔은 예전에 있었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병원에는 원래 혈액이 없었죠. 그녀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절망할 때 의사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착한 사람이 팬더혈로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과일을 구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류요연도 알고 있었다. 이런 희귀 혈액이 얼마나 귀한지 그녀는 조사해 보았다. 대하에서는 수십 년간 이런 혈액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쁨에 넘쳐 류여연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 생각했다. 나중에 류여연은 이 호시민을 찾아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말했다. 이 호시민은 이미 떠났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류여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했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잘못이라고 말하다니 이것은 인생의 전환이다. 전체가 조용했다. 그들은 또한 일기에서 언급된 것을 알았다. 10중 8. 9는 류여연의 딸을 구한 사람이 역추라는 것이다. 석두는 계속 읽었다. 아빠와 엄마처럼 둘 다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아빠는 너와 함께 성장할 수 없어. 너는 천천히 성장할 것이다. 천천히 성숙한 소녀가 될 것이다. 그날 만약 가능하다면 너는 꼭 꿈속에서 아빠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 너는 아주 건강해. 그리고 너는 커서 꼭 엄마 말을 들어야 해.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로도 그녀를 묘사할 수 없어. 너에게 이런 엄마가 있어? 아빠는 많이 편안해. 너를 좀 더 오래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도 엄마가 마음 아파.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너는 꼭 회복해야 해. 아빠 대신 엄마를 곁에서 지켜줘. 엄마 잘 돌봐줘. 아빠가 부탁해. 마지막으로 아빠는 노래 하나를 썼어. 그 노래는 천마 말을 들어라는 제목이야. 만약 어느 날 내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꼭 기억해. 그건 아빠의 사랑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모두가 경악했어. 뭐라고? 엄마 말을 들어는 류여연의 이전 노래인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은 류여연의 유명한 곡 중 하나인 것 같아. 이 곡은 역추가 썼던 거야? 작곡가를 기억하는 사람 있어? 이 노래에는 작곡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양광음악회사에서 제작한 것만 적혀 있었어. 이때 류여연은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직감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구한 사람은 바로 역추야. 오직 역추일 수밖에 없어. 석두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류여연의 손에 올려주었다. 5년 전의 헌혈증이었다. 헌혈자 안에 역추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선명한 두 글자를 보고 류여연은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를 위해서였다. 그녀의 딸. 힘든 동시에 그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는 적어도 그럴듯한 아버지가 하나 있었다. 그는 적어도 극도로 쓰레기 같지는 않았다. 석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장에 있는 음향 쪽에 몇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곧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해. 이 노래의 전주가 시작되었다. 관객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집중되었다. 어린이들,
너는 많은 질문이 있니? 왜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만화를 보고 나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을까? 피아노에게 말을 건네며 여연의 달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사는 마치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성장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 모두가 겪는 문제이다. 그래서 엽추, 너의 이 노래는 과거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고 있니? 너가 그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럼 왜 그녀와 함께 성장하지 않니? 너는 알아야 해. 그때 너만 나타나면 비록 빚이 많아도 나는 너와 함께 계속 나아가고 싶었어. 여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단단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노래는 계속되었다. 왜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하지? 자라나면 너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자라나면서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어.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지. 미래에는 모두가 내가 그린 만화를 볼 거야. 모두가 내가 쓴 노래를 부를 거야. 석두가 울었다. 오늘 그가 처음으로 우는 순간이다. 그는 처음 엽추가 이 노래를 썼던 때를 분명히 기억한다. 쓰면서 이야기하길. 그는 말했어. 류여연 성격이 강하다고. 곽권은 앞으로 분명 고생할 거야. 하지만 곽권은 류여연을 미워하면 안 돼. 류여연은 좋은 엄마야. 최고의 여자이지. 게다가 류여연도 충분히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곽어에게 말해줘야 해.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은 곽어를 위한 거야. 곽권은 엄마를 원망하면 안 돼. 너는 말하다가 울기 시작했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내 곁에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소녀. 곽거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지? 류여연은 성격이 급해. 곽거가 그녀의 성격을 담는다면? 두 사람이 만약 급해지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싸움을 말리지 않아요. 바로 이 노래예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또 있어요. 류여연이 찾고 있을까요? 만약 정말 찾았다면 과거의 아빠가 과거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죠? 과거는 아빠가 없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까요? 과거가 일찍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운이 나쁘면 친아빠와 똑같은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석두가 기억해요. 그건 그가 처음으로 당신의 잔소리가 싫지 않았던 순간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아버지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파편이죠. 류여연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엽추가 아닌가요? 류여연은 그들의 딸과 평생 함께할 수 있어요. 엽추는요. 한 곡이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운이 남아요. 우리가 혹시 엽추를 오해한 걸까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류여연의 눈물이 화장을 망쳤어요. 사람들을 한없이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다시 드러났어요. 마음이 아프다. 엽추는 어디에 있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니? 류여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석두를 바라보며 물었다. 석두가 입을 벌리며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이멀에게 뚝 끊겼다. 유연아, 그들의 계략에 속지 마. 이건 모두 그들의 듣기 좋은 말이야. 만약 그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설령 과거가 정말 그가 피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지. 그는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남을 감동시키려 해. 이게 우스운 일인가? 오직 엽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멀이 석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경시하며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분, 선생님. 한 사람이 100가지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그리고 단 한 가지 선한 일을 한다면, 그럼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닌가? 게다가 과거도 그의 딸이다. 엽추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멀의 질문 앞에서 석두는 그저 웃기만 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 정말 그래야 해. 그 아이는 그의 엽추의 딸이다. 엽추가 그를 구했다. 당연한 일이다. 진짜 그래야 하는 걸까? 그렇다고 확실하지는 않아. 아무도 엽추가 이번에 헌혈로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른다. 그는 본래 암 환자다. 혈액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엽추는 헌혈 전에 가장 잔인한 치료를 받았다. 단순한 화학요법이 아니다. 그런 치료는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한다. 그런 것을 시도해본 사람이 있나요? 바늘이 뼈를 뚫는 그런 느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한마디 더 하자. 만약 뚫을 때 마취제가 없다면? 그렇게 말해도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주세요. 길고 굵은 못 하나. 내 허벅지에 3개 박히는 상황. 허벅지에 뼈를 뚫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서 뽑는 상황. 엽추는 처음에 이런 주사를 받았다.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었다. 마취제가 혈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MZ를 거절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이가 부서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피는 깨끗하지 않다고.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고. 그는 딸의 혈액이 이후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런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른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의 혈액이
정상인보다도 건강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여전히 웃음을 지었다. 입안이 피로 가득한 채로 웃었다. 석두는 그때 한번 힐끗 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러나 누가 이런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혈한 후 엽추의 신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다. 5년. 그의 생애 마지막 5년. 휠체어에서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괜히 떠들지 말고 이건 엽추가 일기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다. 아마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집에서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서히 깨어났다. 최근 나는 항상 쉽게 피곤해진다. 조금만 있으면 잠이 든다. 나는 이것이 내가 죽기 전의 징조라는 것을 안다. 눈을 뜨고 나는 눈앞의 화면을 바라봤다. 이것은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불꽃놀이는 내가 여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비록 여연 앞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나는 여연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여전히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미리 누군가에게 카메라를 준비하도록 했다.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자조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재생을 클릭했다. 불꽃놀이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나는 전체 과정을 보고 싶었다. 불꽃놀이는 여연의 꿈이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어.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돼. 처음에는 나는 웃고 있었어. 하지만 몇 분 보자마자 내 미소는 굳어버렸어. 불꽃놀이가 아름다워. 별빛이 아주 찬란해. 그런데 내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어. 영상 속에서 석두가 쓰레기 같은 남자의 일기를 들고 있어. 읽기 시작했어. 이 장면이 순간 내 한쪽 동공이 커졌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석두가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당황해서 말했어. 손이 계속 무작정 만지고 있어. 내 폰을 찾으려 하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해. 나는 여연이 나를 용서하게 할 수 없어. 만약 여연이 진실을 안다면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연의 인생이 이 고집센 소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지 이 생각을 하니 내 손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몸에 덮고 있던 담요가 땅에 넘어졌어.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 나는 몸을 숙여서 주웠어. 하지만 아무리 해도 몸을 굽힐 수가 없어. 곁에 있던 수행원이 급히 주워주었어. 내 손에 전달되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연락처를 열었다. 석두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석두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오해가 많더라도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내 떨리는 손가락은 도저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다. 다시 기절해버렸다. 전화 화면은 석두의 페이지에 멈춰 있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옆에 의사가 급히 내 몸을 검사해 주었다. 잠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옥상에서 석두는 질문을 받으면서 다소 당황했다. 계속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석두가 한번 쳐다보았다. 즉시 빨리 구석으로 걸어갔다. 전화를 연결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2분 후에 그는 단순히 잘겠어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에 그가 계속 말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대하 제1의 여왕을 아쉬워하고 있다. 지금 그는 그의 형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석두는 류여연을 강하게 응시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가 너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석두가 차갑게 물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별을 제안한 것을 잊었니? 차인 것은 너가 말한 쓰레기 같은 남자 엽추야. 처음에 엽추가 너에게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있니? 너희는 2번 이별했어. 어느 한 번이 너가 제안한 것이 아니었니? 그렇다면 엽추는 어때? 그가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가 있니? 이 관계에 대해 미안한 일이었니? 석두의 질문은 현장을 놀라게 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석두의 반문에 류여연은 잠시 멍해졌다. 석두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 확실히 그녀가 먼저 이별을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류여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리널은 즉시 반박했다. 너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지 마라. 그 당시 엽추가 한 일을 류여연이 모른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가 여연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여연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어떻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 함부로 짓거리는 거짓말. 재밌는 건가? 석두가 차갑게 말했다. 누가 사실을 왜곡했나? 그때 나는 여연 곁에 있었다. 사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몰의 눈에서는 거의 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때 나도 엽추 곁에 있었다. 나는 엽추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 감정을 해치는 어떤 일도 그는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짐지라는 두 글자를 받았다. 석두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때문이었다. 너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리고 나서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석두는 눈앞의 첫 번째 대하에게 전혀 호감이 없었다. 하하. 여연은 경멸스럽게 웃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그때의 행동에 대해 너에게 말한 적이 있니? 그가 왜 내가 헤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5년 전의 일.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류여연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이 저도 모르게 5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고 있다. 류여연은 다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5년 전의 그 밤. 류여연이 평생 처음 술을 마신 날이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그녀는 머리가 아찔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을 내리게 했다. 역주의 수많은 무관심과 냉혹한 폭력 속에서 심지어 다른 여자와 애매한 관계일 때도 그녀는 마침내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생각을 다 하셨나요? 정말 그와 헤어질 건가요? 5년 전의 절친. 지금의 매니저 리니에가 진지하게 물었다. 류여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맥주를 잔뜩 마셨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녀와 역주의 두 번째 이별이다. 또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마도 첫 번째 이별 때는 다시 합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당시 그녀는 너와 싸우고 이별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가 결혼하지 못할까 걱정한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서둘러 소개팅을 주선했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류여연의 마음속에 찔린 듯한 아픔이 생겼어. 그녀는 엄마와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소개팅 상대가 천천히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 방금 이별한 지 3일밖에 안 된 전남편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천천히 그녀의 앞에 앉았어. 너는 그녀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을 봤어. 두 손이 긴장해서 어딜 둘지 몰랐어. 내가 그때 첫마디로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그럼 우리 서로 다시 알아가는 게 어떨까? 나는 역주라고 해.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그에게 물어보지조차 못했어. 왜 단지 이별한 지 3일 만에 그가 소개팅 행사에 나타났는지. 류여연은 술 한 모금을 마신 후 천천히 말했어. 그녀의 마음은 아파하고 있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3일 안에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걸까? 그녀는 수없이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이 일은 마치 가시와 같다. 그녀는 잊을 수 없다. 류여연이 계속 말했다. 재결합한 후 그는 예전처럼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러 번 그는 아주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어둡고 무섭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참고 그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류여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는 그가 혼자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스운가? 그는 차에서 자는 것이 더 낫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아마 그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장기적인 식사권일 뿐인가? 나는 류여연, 그의 역주의 식사권일 뿐이다. 이때 류여연의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다. 사실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이미 사랑하지 않게 됐다. 그는 그 당시 이미 다른 여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한 소녀가 그에게 물어봤다. 너는 그녀에게 언제 말할 거니? 너희가 말하길. 그가 나에게 뭘 말하고 싶다고. 또 뭘 수 있을까? 역주가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웃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다. 그 웃음. 그가 나를 사랑할 때, 그리고 나와 대화할 때만 나타나는. 나는 원래 생각했었다.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일 거라고. 웃기게도 나만이 아니다. 류여연이 결국 씁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간파한 척하며 계속 말했다. 사랑은 두 사람의 것이다. 억지로 하는 사랑은 달지 않다. 그가 이미 사랑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때가 이별할 시간이다. 류여연이 말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전후를 이해했다. 석두가 미소를 지었다. 웃으면서 류여연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이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류여연 씨가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류여연은 찡그린 얼굴을 했다. 너는 아직 변명하고 싶니? 그것들은 모두 내가 겪은 일들이야. 혹시 거짓이 또 있겠니? 진짜와 거짓이 얽혀 있어? 누가 그걸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류여연 씨가 내가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건가요? 석두가 냉소하며 물었다. 그에게 말하게 해. 그가 무슨 감언이설을 할 수 있을지 보자.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 그가 얼굴도 두껍게 너가 그를 모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멀은 즉시 조급해졌다. 어조가 약간 화가 났다. 석두가 일기를 꺼냈다. 5년 전 그 밤으로 넘겼다.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다. 5년 전 소개팅 행사 현장. 이곳에서 지켜본 지 벌써 3일이야. 류여연은 내 모든 LXFS를 삭제했어. 나도 이미 정신이 나간 지 3일이야. 여기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류여연이 말했어. 그녀의 엄마는 계속 그녀에게 소개팅을 강요했어. 이 소개팅 행사. 그녀의 엄마는 여러 번 추천해 주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마침내 나는 류여연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늘이 알겠지.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했는지. 늘 생각하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 얼마나 다가가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할까 두려웠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내가 장미를 들고 있을 때 떨리는 손으로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긴장하며 말했다.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다시 서로를 알아가자. 다행히도 류여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결합에 동의했다. 하지만 류여연은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다. 나는 류여연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녀가 떠난 그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때 석두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그녀를 사랑한다면 왜 결국 헤어지게 되었냐고. 나는 정말로 모른다. 재결합한 후 나는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때 우리는 막 음악 회사를 시작했어. 모든 저축을 거기에 투자했지. 가끔은 나는 식사도 류여연에게 의존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 나는 그녀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그때 우리는 자주 새벽 2시까지 야근했어. 아마도 바로 그때였어.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늦게까지 야근했어. 류여연은 잠이 얕았어. 너무 늦게 돌아가면 그녀를 깨울까 봐 걱정이었어. 많은 경우에 나는 차를 아래로 가져갔어. 차 안에서 잠을 잤어.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잠자는 모습을 생각했어. 꿈속에서도 나는 웃고 있었어. 하지만 류여연에 대한 모든 것, 나는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그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어.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약간의 사회 불안이 있어.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나는 많은 여성 친구들에게 물어봤어. 그녀에게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었어. 한 번. 한 소녀가 언제 서프라이즈를 알려줄지 물어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웃었죠. 마치 갓사랑에 빠진 아이처럼요. 제 서프라이즈가 곧 준비될 거예요. 저는 그 콘서트 티켓을 끊으면 말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녀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생각해요. 그녀가 알게 되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콘서트 외에도 저는 그녀에게 청혼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요. 이번 청혼을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가장 로맨틱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청혼하는 날에 그녀가 헤어지자고 한 날이라는 거요.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해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많은 알디들이 놀라워했어요. 갑자기 일기 속 이 남자에게 조금 동정심이 들었어요. 그들은 엽추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장면일지 상상할 수 있었죠. 너를 가장 사랑하고 싶었던 그 순간, 너를 잃었다. 극도로 잔인한 아픔. 석두는 계속 읽었다. 그때 나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도 결혼할 때가 됐다. 그날 나는 큰 장미꽃다발을 들고 그녀 뒤로 갔다. 그녀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주려고 했다. 웃기는 것은 거의 동시에 그녀가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다. 장미꽃이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장례식처럼. 그 이후로 우리는 갈라졌다. 석두는 다 읽었다. 전장이 또 한 번 조용해졌다. 류여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번 자신에게 말했다. 엽추는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단지 장난일 뿐이었다. 이제 누군가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쩌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 그가 정말 그렇게 위대하다면 여연은 절대 이별하지 않았을 거야. 이머리 말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게 분명하다. 세부사항은 거의 같다. 누가 이렇게 완벽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 자체가 논리가 없다. 만약 여연이 오해했다면, 그렇다면 엽추는 왜 설명하지 않는가? 이런 일들을 명확히 설명하기 힘든가?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일기에 썼다. 단지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서였다. 월은 의연하게 말했다. 석두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엽추가 말기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석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 이 병에 대해 모두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몰에 더욱 미친 공격을 불러왔다. 어떻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역주는 쓰레기 같은 남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가 류여연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그가 과거에 거거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 당시 류여연은 배가 불러 있었어. 이몰.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몰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 류여연은 급히 목소리를 내어 제지했다. 나는 말할 거야. 이몰이 크게 외쳤다. 류여연. 나는 너를 이해해. 너는 또 마음이 움직였구나. 어떻게?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맞은 것은 있는구나. 그의 속임수에 다시는 감동받지 마. 우리가 그 당시 어떻게 지냈는지 너는 잊었니? 류여연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몰 말이 맞았다. 그녀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가 일기 속의 조그마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풀렸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여전히 그 시기의 역추의 무한한 온유함이었다. 류여연의 모습을 보니 이몰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류여연을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품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겨우 지금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리네는 절대 누가 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석 선생님, 제가 한 말이 맞나요? 리네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는 한 소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혼전 임신. 이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 소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런데 그녀의 뱃속 아버지는 어디에 있죠? 이때 숨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석두는 다소 말을 더듬었어요. 너는 몰라. 리네는 그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너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요. 류여연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아기는 벌써 3개월이 되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었어요. 아기를 낙태하든지 집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살아가든지. 류여연은 그때 겨우 한 소녀였어요. 그녀에게는 그런 많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아기를 낙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러 번 병원 문 앞에 섰다. 마치 누군가의 생명이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듯 했다. 그녀는 울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 집을 구하러 가야 했다.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하며 아이를 데리고 아무리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내가 말한 그 그녀를 사랑하는 쓰레기 같은 남자다. 이 모든 것마저도 파괴하려 한다. 마침 류여연이 막 한 직업을 찾았을 때,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이었을 때 그 끔찍한 채권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손에 역추의 대출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보증인 이름에는 류여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역추가 실종되었다고 말했다. 돈을 갚을 사람이 없었다. 그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자들은 전혀 인간성이 없었다. 거의 류여연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직장, 가족, 심지어 친척의 LXFS까지. 류여연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들은 류여연의 부모를 찾아갔다. 류여연의 친구, 류여연의 직장. 그렇게 류여연의 부모는 병이 났다. 여연의 친구와 가족, 하나하나 여연을 피하듯 타고 있다. 여연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여연의 모든 돈, 거의 그 CS 무리에 의해 모두 가져가졌다. 석 선생님, 아이를 가진 소녀가 밤에 공원 돌벤치에서만 잘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딸의 친아버지가 아플 때, 그러나 멀리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여성을 30층 건물의 옥상에 서 있는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단지 개일 뿐입니다. 역추에게 그를 위해 응원과 깃발 흔드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래서 당신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이 빚들은 그가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그는 갚을 수 있을까요? 이몰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다. 그녀가 처음에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깊이 증오하는지.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쓰레기 같은 남자, 죽을 죄를 지었다. 석두는 모두의 댓글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안 좋아졌다. 그는 이몰이 자신을 욕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이몰이 언급한 그 시절이었다. 맞아. 그는 그 시절에 대해 들었다. 그는 내가 얘기했던 것을 들었다. 내가 말할 때 거의 이를 갈아야 할 지경이었다. 손톱이 살에 파묻혔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때의 무력한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 대출은 실제로 내가 창업할 때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갚았다.
그 자식들이 100억을 남겨두었다니. 그때 나는 이미 병이 깊어 고칠 가망이 없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모든 자산을 여연에게 넘겼다. 그때의 나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왜인지 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여연은 거액의 유산을 받았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진 그들은 사람과 신이 함께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저질렀다. 결국 나는 죽지 않았다. 의사가 저승사자에게서 내 한숨을 빼앗아 되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숨은 여연의 처지를 알게 된 후 다시 삼키고 말 뻔했다. 물론 다음은 나의 복수였다. 처음에 여연을 괴롭혔던 그 몇 명이 모두 내가 감옥에 보냈다. 지금도 노동 개조 중이다. 그때 역추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다. 그를 전부 탓할 수는 없다. 석두가 약하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멀은 여연을 이해한다. 석두도 나를 이해한다. 내 몸 상태는 나의 한계선이다. 허락을 받기 전에는 석두는 이 한계선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웃기나요? 이게 당신의 설명인가요? 내가 보기엔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내가 말해줄게. 그뿐만이 아니다. 이를 잃은 여연. 가장 기본적인 산전검사도 받을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도 따라갈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녀의 딸이 선천성 빈혈에 걸렸다. 그리고 그녀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후유증이 무엇인지 너는 아니? 그 시기에 여연은 밤마다 구토를 했다. 온몸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과과도 돌봐야 했다. 영양실조 때문에 그녀는 과과에게 모유를 줄 수 없었다. 과과에게 분유를 사주기 위해 이 바보 같은 여자 결국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로 차가운 접시를 씻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내가 그녀를 찾았을 때 왜 그런지 물었다. 바보 같은가? 그녀가 말했다. 바보가 아니라고. 이 일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녀가 과과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과과는 막 수술을 마쳤다. 엄마를 곁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과과는 막 퇴원했다. 그리고 여연은 하루의 회복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 역추는 어디에 있었나? 그래서 그가 어떤 큰 사정이 있더라도 소용없다. 이멀이 크게 외쳤다. 그녀는 여연을 위해 불공평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믿었다. 진정으로 여연과 그 시절을 함께한 사람은 모두 그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가 이미 넘쳤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석두가 씁쓸하게 웃었다. 여연이나 이멀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물은 눈가에서 맴돌았다. 그가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 이 쌀쌀한 하늘이 두 사람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겼다. 그들에게 각각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게 했다. 하지만 여연은 최소한 역추의 은밀한 보호가 있었다. 그런데 역추는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삶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매분, 매 초가 고통이다. 그에게 있는 것은 절망뿐이다. 석두가 일기를 펼쳤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있어. 9월 10일. 이것은 우리가 헤어진 첫날이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미치도록 내가 그리워.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장미를 들고 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 너는 끝내 나에게 헤어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바꿀 수 있을까? 9월 13일.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는 그 빨간 느낌표가 싫어 죽겠어. 나는 온갖 방법을 써서 너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너 퇴근길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답이 없었어.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았어. 9월 15일. 여연. 나는 결심했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야 해. 5일이 지났어. 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어. 내 삶은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야 해. 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되찾아야 해. 나는 이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삶은 지긋지긋해. 9월 30일. 여연. 미안해. 나는 단지 잠시 포기한 것뿐이야. 내 몸에 문제가 생겼어. 하지만 나는 믿어. 곧 괜찮아질 거야. 다음에 나는 잠시 외출할 거야. 너 혼자서 잘 지내. 여기까지 읽으면서 석두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여연을 바라봤다. 나는 왜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와 헤어진 이후로 너는 그와의 모든 것을 삭제했어. 너희가 증경 살던 집에서 이사했어. 그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니? 여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시기에 그녀는 아마도 정고 경솔했겠지? 사람을 지우면 기억도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숨으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는 전화를 끄고
쿨한 척 혼자 여행을 떠났다.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헤어진 후 혼자서. 나도 잘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 만약 그때 조금 덜 고집부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여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석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대답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석두와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심각할 리는 없다고. 치료를 받기만 하면 아마 구해질 수 있을지도. 누가 알겠는가. 이후의 전개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석두는 고개를 숙이고 일기를 계속 읽었다. 10월 30일.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여연. 우리가 함께 살던 이 도시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비록 나는 영원히 너를 가질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너와 같은 하늘 아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면, 가끔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11월 12일. 나는 몰래 너를 보러 갔다. 나는 몰래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최근 항상 잠만 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피곤하다. 오늘 겨우 정신이 좀 들었다. 그래서 너를 보러 서둘러 왔다. 다행히도 너는 깨닫지 못했다. 너는 여전히 우리가 항상 가던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해. 한 사람의 뒷모습. 나는 정말 아프고 마음이 아파. 12월 1일. 너 많이 말랐어. 정말 너를 살찌우고 싶어. 12월 20일. 오늘은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어. 정말 아프다. 나를 새해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줘. 새해 소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너에게 미안한 결혼식. 다음 생에 꼭 갚을게. 미안해. 사랑해. 아니. 이건 진짜가 아니야. 여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큰 소리로 그를 방해했다. 너가 나에게 말해줘. 그는 그때 어떻게 됐어? 다음 생이 뭐야? 새해까지 버틴다는 게 뭐야? 그가 어떻게 됐어? 역주는 지금 어디에 있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너가 나에게 말해줘. 여연은 조금 미쳤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어떻게 듣고 있지? 일기장에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모두 들었다. 죽음. 석두는 여연의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이 아프다. 또한 안타깝기도 하. 그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역추다. 그는 그 시기에 역추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른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다. 그의 삶은 다시 판결을 받았다. 생각해보면 잔인하다. 하물며 역추는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그가 아쉬운 것도 역추이다. 만약 지금 여연의 이 미친 모습은 그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매우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자. 적어도 그를 걱정하고 있다. 역추는 죽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 석두가 천천히 말했다. 그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병은 나아졌나? 그가 나아졌다면 왜 나에게 오지 않지? 그리고 한동안 나도 미친 듯이 그를 찾았었다. 그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지?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유여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지금 역추의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했던 적이 있다. 아무리 냉정해도 그는 결국 과거의 아버지이다. 석두는 머리를 저었다. 그저 잠시 안정된 것뿐이겠지? 그가 왜 너에게 답장을 하지 않는지는 하늘의 뜻이 사람을 희롱하는 것 같아. 그가 너를 찾을 때 너는 없었고 내가 그를 찾을 때 그는 아마 치료를 받고 있을 거야. 너에게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정말 큰 웃음거리야. 수많은 막장 드라마처럼. 오해가 없으면 재미도 없는 것 같아. 그가 왜 내게 오지 않았는지는 내가 너에게 일기를 읽어줄게. 아마 너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석두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1월 15일. 또 한 달이 지났다. 여연. 우리는 이미 3개월 5일째 헤어져 있다. 오늘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내 수술이 성공했어. 최소한 의미하는 바는 내가 너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매우 기뻐. 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나를 기다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너를 찾아갈게. 2월 1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나는 날이야. 여연.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 그 끔찍한 HD들. 나는 그들에게 정말로 돈을 빌린 적이 있어. 하지만 이미 다 갚았어. 그들이 100억을 남겼을 줄은 몰랐어. 그걸로 너를 협박하려고 해. 걱정하지 마. 여연.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2월 22일. 오늘은 설날 첫날이야. 여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너를 괴롭힌 그 몇 명의 HD. 이미 내가 경찰서에 보냈어. 내 여자를 괴롭히다니.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야. 2월 25일. 나를 용서해줘. 결국 이 결정을 내리게 됐어. 여연. 다시는 너를 찾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3월 1일.
미안해.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야 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오늘 석두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너가 임신한 걸 조차 모르고 있었을 거야. 나는 진짜 인간처럼 행동하지 못했어. 그냥 HD야. 여연.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정말 보고 싶어. 3월 22일. 여연. 비밀로 말해줄게. 오늘 면접에 성공한 일자리는 내가 몰래 찾아준 거야. 하하. 너는 평생 알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주먹을 날렸을 거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내 몸은 너의 주먹을 견딜 수 없어. 이 일의 사장은 내 친구야. 그는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물론이지.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힘내. 너에게 다시 맞고 싶어. 4월 28일. 오늘 나는 다시 몰래 너를 보러 갔어. 너는 이미 휴가를 갔잖아. 우리의 아기도 곧 태어날 거야. 갑자기 너무 긴장돼. 이게 아빠가 되는 기분인가? 너가 웃는 모습을 봤어. 정말 아름다워. 5월 1일. 오늘 너의 부모님 집 아래에 왔어. 오래 생각했지만 여전히 올라갈 용기가 없어. 너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그들의 용서를 갈망하는지. 다 내가 이 HD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래 한 가지 일을 했어. 그들에게 그걸 사줬어. 계속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노인용 이동차. 나는 NB 아빠가 웃는 모습을 봤어. 나는 생각한다. 그가 분명 너를 용서할 거야. 기회를 많이 생각해. 나도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5월 25일. 오늘은 과거의 생일이야. 그녀가 이 세상에 온 첫날이야.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과거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온통 하늘로 날아갔어. 그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 나는 갑자기 내 삶의 연속성을 보았어. 그때부터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더 생겼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여연. 너는 항상 첫 번째 자리야. 5월 27일. 왜? 미운 저 하늘. 너는 모든 고통을 나에게 혼자만 던지는 것이 충분하지 않니? 왜 내 딸까지 괴롭혀야 해? 과거가 선천성 빈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 그녀는 아직 그렇게 어리잖아. 그녀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왜 그녀가 그토록 고통을 겪게 두는 거지? 왜 그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어야 해? 6월 1일. 여연 상표 등록 기호. 오늘 일기를 쓰고 나면 오랫동안 너에게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내 피가 과거의 몸에 들어갈 거야. 이후로 너가 과거를 안고 있을 때 내게 안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까? 침묵. 모두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여연은 이미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다. 엽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가 왜 너에게 이걸 읽게 했을까? 그는 지금 괜찮은 걸까? 여연은 정말 내 소식을 알고 싶어 해. 심지어 그녀는 지금 너에게 웃으며 말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일기에서 말한 3월 22일. 그녀는 기억하고 있어? 그 당시 과거가 곧 태어날 거였어. 그녀는 아예 이를 찾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그날 누군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 면접을 초대했어. 그녀는 얼마 전 무차별적으로 이력서를 넣었던 정보라고 생각했어. 해보자는 마음으로 갔어. 결과는 면접이 뜻밖에도 순조로웠어. 여연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 곧 출산할 임신한 미혼모 하나가 있었다. 곧 출산 휴가를 받게 될 엄마. 어떻게 일을 구할 수 있겠어? 지금서야 알게 되었어. 알고 보니 너였구나. 석두는 내가 곧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갑자기 이를 악물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켰어. 그는 정말 괜찮아. 아마도 그는 이 생에서 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 일기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석두는 고개를 숙였어.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 9월 11일. 생각지도 못했어. 순간적으로 3개월이 지나버렸어. 나는 내가 버티지 못할 줄 알았어. 생각지도 못했어. 나는 다시 살아났어. 이 모든 것이 너 덕분이야. 과거 덕분이야. 매번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너희의 모습이 항상 떠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일출과 일모를 보고 싶어. 나는 과거와 함께 자라기를 원해. 하루라도 좋으니까. 9월 22일. 나는 진짜 HD야. 여연. 오늘 또 너를 봤어. 나는 너가 과거를 업고 설거지를 하는 걸 봤어. 접시에 깨진 모서리가 너의 손을 다쳤어. 많이 피가 났어. 너 많이 아프겠구나. 나는 얼마나 너를 안고 싶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어. 나는 너에게 현재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미안해. 여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맹세할게. 이것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10월 2일. 여연아. 너가 웃었구나.
이 웃음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던가. 나는 다 잊어버렸어. 시간은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야. 많은 것들을 가져가니까. 순식간에 우리는 벌써 1년 넘게 헤어졌어. 지난 1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게 되었어. 너도 웃지 않게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생각해. 오늘 이후로 너는 분명 자주 웃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진로는 아주 뛰어난 음악 프로듀서야. 그녀의 음악 회사는 또한 아주 훌륭한 회사야. 그녀가 나에게 약속했어. 그녀는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나는 매우 안심이 돼. 시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너에 대한 마음이야. 아니. 불가능해. 이 말을 듣고 여연은 갑자기 큰 소리로 석두를 끊었다. 불가능해. 진짜 언니는 엽추를 알 리가 없어. 그 두 사람은 아예 연관이 없었어. 이 일기는 가짜야. 분명히 가짜야. 여연이 외쳤다. 그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음악은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정말 엉망이었을 때, 음악이 그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항상 생각했다. 음악이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석두가 웃었다. 류여연, 너는 정말 그렇게 거리에서 걷고만 있으면 스타스카우트에 발탁될 수 있는 웃긴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연예계에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일은 외부인에게 속일 수 있다. 너 아직도 믿니? 여연은 잠시 멈칫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 헛소리 하지 마. 석두의 공격적인 태도에 이멀도 당장 초조해졌다. 그녀는 목청껏 외쳤다. 엽추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 않다. 그는 절대로 진저 같은 사람을 알 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주워온 이 일기장. 스스로 과장해서 썼겠지? 아니면 너와 엽추는 아예 한패지. 너희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연이 처음에 그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복수하러 왔다는 거지? 여연을 망치고 싶어서. 맞지? 석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눈앞에 이 이멀이 전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철저하게 미친 사람. 그래서 그는 미친 사람과 치고받을 필요가 없었다. 석두는 다시 여연을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채로 물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엽추가 너를 해치고 있는 건가? 여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멀에게 말했다. 이멀.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석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아니, 그들은 오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 설령 이 모든 일이 엽추가 한 것이라 해도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했을까? 그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내일 반드시 대하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너를 망치고 싶어해. 이멀은 더욱 미쳐버렸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불만이 많았다. 이멀. 더 이상 말하지 마. 유여연도 약간 화가 났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원래 오늘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나는 5년 동안 숨겼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 팬들에 관해서는 나는 그들을 사랑해. 나도 그들이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여연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석두를 바라보았다. 석 선생님, 내 친구의 방금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여연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은혜는 은혜라는 것을 안다. 미움은 미움이다. 나는 엽추가 나를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한다. 만약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말하고 싶지 않다면, 혹은 그가 여전히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럼 너에게 부탁할게. 나는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의 은혜와 원한을 없애자. 물론 그가 과거를 보고 싶다면 나는 그가 아버지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